안녕하세요. 제주에서 보내는 두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 40, 50대 은퇴준비 무엇을 해야 하나 라는 주제로 저의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40, 50대 여러분, 은퇴 준비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라는 건 많은데 이거다 싶은 건 딱히 잘 안 떠오르죠.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 형편이 안 되고, 이대로 가면 노후자금은 턱없이 부족할 것 같고, 사람들은요, 자신이 언제쯤 은퇴하는지는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은퇴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마땅한 대책이 없으니까 에서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지나고 나서 보면 압니다. 내가 그때 뭘 잘못했는지, 그때 내가 뭘 했어야 했는지 뼈저리게 느낍니다. 너무 늦게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시간을 이미 지나왔습니다. 저 역시 별 준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은퇴를 맞이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나마 그거라도 해놔서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은퇴 전에 관심을 갖고 추진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이런 경험을 6가지로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거는 개인적인 투자 성향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점 미리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불행 중 다행인 겁니다. 전 요즘 월 100만원씩 개인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만 80세까지 왔습니다. 이건 저에게 엄청나게 큰 힘이 됩니다. 사실 이 개인연금은 회사에서 복지 차원에 들어준 겁니다.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요즘도 있나요? 회사 반, 직원 반 이렇게 해서 가입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거 보통 회사 지원 한 3년 지원하다 끊어지면 대부분 다 해야 합니다. 그나마 유지하는 사람들도 퇴사하거나 은퇴하면 대부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더 넣었습니다. 형편 좋을 때는 100만원 한도까지 넣었어요. 은퇴 후에 수입이 딱 끊어져도 일정 금액은 끝까지 넣었습니다. 그렇게 만기까지 14년 넣고 요즘 연금으로 받습니다. 노후를 걱정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첫 번째 제안입니다. 먼저 개인연금부터 가입하십시오. 우리나라 개인연금 가입률 아직 50%가 안 됩니다. 아직 가입 안 했으면 지금 당장 가입하시고, 벌써 가입했으면 한도까지 증액하세요. 한도까지 넣고 있다면 퇴직 후에도 해약하지 마시고 끝까지 넣으세요. 다른 거 줄이고 이거부터 챙기세요. 노후 준비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펀드로 가입하세요. 아마 만기의 결과가 엄청나게 차이 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똑똑한 효자 하나 키운 겁니다. 저는 요즘 국민연금을 18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개인연금하고 합하면 280만원 정도 되죠. 우리나라 2인 가구 노후자금을 한 260만원 정도면 된다고 하니까 이거면 적어도 바꿀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노후 준비 쉽죠? 네, 쉽습니다. 근데 이거 아무 노력 없이 이렇게 받는 거 아닙니다. 현직일 때야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주죠. 문제는 퇴직 후입니다. 저는 은퇴 후에도 수입이 딱 끊어져도 월 30만원씩 만 60세까지 넣었습니다. 노후를 걱정하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두 번째 제안입니다. 이 다음에 혹시 은퇴하더라도 다른 거 좀 아끼시고 국민연금은 한도까지 그리고 끝까지 넣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후회하는 건 한도까지 넣지 않은 거하고 만 60세까지만 넣은 겁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에 연금 수령 직전까지 한도까지 넣으세요. 아마 노후에 제일 이쁜 효자가 될 겁니다. 다음에는 은퇴 전에 하면 더 좋은 거. 너무 늦게 시작해서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저는 은퇴 이듬해 아파트를 팔고 다가구 주택으로 갈아탔습니다. 도심의 산을 접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교통, 편의시설 그런 데로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주변에 집 지을 땅이 별로 없어서 진입 장벽이 높다는 겁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진입 장벽이 높아야 다른 사람들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야 새가 잘 나가요. 지금 맨 위층에 제가 살면서 월 300에서 400 정도 받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로 고민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세 번째 제안입니다. 은퇴 후에 고정적인 수입이 나오는 현금 흐름을 미리 만들 것을 권장합니다. 뭐가 돼도 좋습니다. 그게 없으면요, 은퇴 딱 하고 나면 누구나 다 쪼막손 됩니다. 하루하루 줄어드는 통장 정보 보면 손이 오그라듭니다. 해외여행 그런 거는 은간생심입니다. 심지어 고속도로 통행료가 아까워하고 멀리 가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작은 금액이라도 수입이 생기면 여유가 생깁니다. 통장 잔고 줄어드는 속도가 확 떨어진 게 눈에 보여요.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사실은 은퇴 절벽 시기거든요. 이 시기에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수익형 부동산 다가구 주택 괜찮습니다. 다만 사다고 아무거나 지르면 낭패 봅니다. 쉽게 보고 저지르면 큰일 납니다. 공부 많이 하고 발품 많이 팔아야 됩니다. 많이 돌아다녀보고 많이 들어봐야 됩니다.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보시면 많은 참고가 될 겁니다. 너무 늦게 시작해서 아쉬운 거 두 번째입니다. 저는 작년 1월 4일 난생 처음 그림을 샀습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산 건 아니고 오랫동안 연구하고 준비하고 고민해서 결정하고 그림 대금을 그날 송금했습니다. 해외 직구로 샀습니다. 해외 에이전트에서 직접 구매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도매가로 산 셈이죠. 요즘 제가 구입한 그 작가의 비슷한 그림이 옥션에서 제가 구입한 가격의 2배 이상으로 거래가 됩니다. 그림이란 게 각 작품마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제 그림도 상당히 가격이 올랐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사실 전에는 그림은 부자금이라서 투자하는 걸로 알았거든요. 제가 그림에 투자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요즘 보십시오. 젊은 셀러리맨들도 그림 삽니다. 근데요, 집에 괜찮은 그림 하나 탁 걸어놓으면요, 세상 다 가진 것 같습니다. 쳐다보기만 해도 뿌듯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도 오르잖아요. 그리고 그림의 장점,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압니까? 팔아도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도 전시회 한번 다녀오시면 이 시장 돌아가는 분위기 금방 알게 됩니다. 아마 엄청나게 이 시장 크게 성장할 겁니다. 저는 아끼던 어디 투자할지 몰라서 그냥 투자했다가 날릴까봐 겁나서 애지중지하던 돈으로 그림을 샀습니다. 사실 제가 보험에도 별로 가입 못해서 보험 대신 그림이라는 생각으로 투자했습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네 번째 제안입니다. 노후 자금 어디 투자할까 고민이 된다면 그림에 관심을 가질 것을 제안합니다. 앞으로 10년 이내에는 안 써도 되는 자금 1,000만 원 이상 있으면 그림에 관심 두실 것을 권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그림이나 막 찍으면 큰일 납니다. 전시회도 가보시고 경매 사이트도 들어가 보시고 회원 가입하세요. 돈 안 듭니다. 관심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다음부터 전시회 가시면 그냥 휙 둘러보고 그냥 나오시면 안 됩니다. 꼭 마음에 드는 그림이 있으면 가격을 물어보세요. 그리고 메모하세요. 사진 못 찍게 하는데 사진 찍어도 되는 전시회 있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찍으세요. 몇 톤짜리 그림인지 누가 그렸는지 메모해 놓고 가격도 메모해 두세요. 그래 쭉 해놓으면 안목이 굉장히 빨리 넓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기회는 어느 순간에 옵니다. 4월 7일 날 부산 아트페어 오픈합니다. 시간 내에 한번 가보세요. 입장권 가격 제법 비쌉니다. 아까워하지 마세요. 투자잖아요. 투자하는 거잖아요. 가족들과 여행 삼아 한번 다녀오세요.
이맘때 해운대 운치 나름대로 운치 있습니다. 강원리 가서 저녁에 강원리 가서 회도 한살 하시고 인생 뭐 별 거 있습니까? 이런 걸 핑계 삼아갖고 우아하게 해운대로 한번 가족여행 다녀오시는 거죠. 이번에는 말로만 하고 행동을 안 해서 엄청나게 후회하는 겁니다. 저는 30대부터 은퇴하면 된장 담글 거라고 그렇게 떠벌리고 다녔어요. 전원주택 짓고 마당에 장독대 쫙 깔고 해마다 장독 담그는 거죠. 된장 담그는 거죠. 된장은 오래 묵을수록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막 재고보람이 없다고 나름대로 분석까지 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가 된장 박사 돼갖고 우리나라 최초의 된장 박사가 돼갖고 된장 담그는 철되면 방송에 출연해서 막 강의하는 꿈도 꿨습니다. 요즘 후배들 만나면 저보고 된장 담그냐고 물어봅니다. 은퇴 전에 된장 공부라도 조금 해봤으면 아마 지금 된장 담그고 있을지도 모르겠죠. 전혀 준비 안 하고 은퇴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은퇴하면 실컷 놀고 싶죠? 나중에 한번 놀아보세요. 6개월은 재미있습니다. 6개월 지나면요, 노는 게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사람 거저늘 씁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살지? 뭐 이런 거 갖고 고민하게 돼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더 하잖아요. 정신과 육체가 황폐해집니다. 그게 일이 되었든 취미가 되었든 노후에 스트레스 안 받고 푹 빠질 수 있는 거, 그런 거 하나 미리 만들어 두라는 게 노후를 걱정하는 여러분들께 드리는 저의 5번째 제안입니다. 취미도요, 그냥 취미로만 머물면 금방 실증 나요. 근데 그 취미 활동하면서 약간의 수입이 따르잖아요. 그러면 그게 엄청 재미있어져요. 취미생활도 재미있게 하면 요즘은 돈이 되는 세상입니다. 최고가 아니어도 돼요. 전문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취미에 푹 빠지기만 하면 그러면 언젠가 그게 돈이 돼요. 대표적인 게 유튜브잖아요. 저도 유튜브 하면서 구글에서 전에 월 한 200달러 정도씩 받았어요. 물론 요즘은 영상을 잘 안 올리니까 한 2달에 100달러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 잘 키운 취미 하나 평생의 동반자 됩니다. 여러분, 노후를 책임질 겁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에 너무 올인하지 마십시오. 은퇴 준비의 최대의 적이 바로 자녀라고 합니다. 비단 뭐 교육비만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요즘 애들 공부 오래 하잖아요. 졸업할 때가 되어도 졸업도 안 합니다. 잘 다니는 직장 때려치고 공부한답니다. 우리 애들도 그랬어요. 부모 등골을 빼는 거죠. 어려운 일인 줄은 압니다. 자녀 문제잖아요. 근데요, 애들 키워놓고 보면 제일 아쉬운 게 뭔지 압니까? 바로 자립심 제대로 안 키워준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회사에서 부하 직원 뭐 스펙 좋다고 고가 잘 주고 이쁘게 주고 그럽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여러분들 먼저 잘렸겠죠. 사회에 나오면 능력입니다. 강하게 큰 놈이 이기는 거죠. 여러분이 강하게 키운 그 자식이 나중에 효자 노릇합니다. 좀 길었죠? 이제 정리 들어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노후를 책임질 효자 6을 입양했습니다. 첫 번째 효자는 한도권 넣은 개인연금입니다. 둘째 효자는 끝까지 한도권 넣은 국민연금입니다. 셋째 효자는 미리 준비한 안정적인 수입입니다. 넷째 효자는 전시회 한번 다녀오시면 생깁니다. 다섯째 효자는 몰입할 수 있는 취미입니다. 막내 효자는 바로 여러분들이 강하게 키운 자립심 강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입니다. 앞으로 이 6이 여러분들의 노후를 책임질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노후는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행동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